아까 전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정혜와 쿨가이. 혹시 근데 분명 정혜는 남편분이 바람이라도 폈어요? 쿨가이한테 굉장히 냉랭했었잖아요. 우리가 농담 주고받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사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해숙의 폭탄 발언 때문에 멘탈까지 나가서 20년 전에 네가 한 짓 다 알고 있어. 쿨가이 강산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정혜 가시게요? 한 잔만 더 하고 가시죠. 왜요? 이상한 짓이라도 했을까봐요? 였지만 쿨가이는 진짜 힘든 건 지금부터거든요. 사실 쿨한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미친놈이었습니다. 진짜 힘든 건 지금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리하여 정신을 차린 정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멘붕에 빠져버렸죠. 깼어요? 옷 좀 입기 자리 좀 피해줘요. 어차피 다 봤는데 그냥 입어요. 야 근데 애는 착한 줄 알았는데 진짜 쓰레기네. 어쨌든 그렇게 일부 영상에서 아무 말 없이 정희 핸드폰으로 궁철에게 연락했었던 진짜 광기. 정희야.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야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아? 너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데리러 갈 테니까. 그럴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말고 당신 먼저 자. 야 남정혜. 그런 글을 뒤로하고 없던 일로 하죠.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애써 강한 척 안 해도 되는데. 까불면 죽일 거야. 정혜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집을 나오는데 사실 아무렇지 않지 않았던 정혜였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궁철의 의심은 처음엔 장례식에 왔던 여자 의심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정혜 씨였어요. 영숙 씨. 저 일주일 뒤에 한국 떠나요. 이 얘기 그냥 묻어두고 떠날까도 했는데 정혜 씨는 살아있잖아요. 확실히 만식의 아내 말대로 누가 봐도 수상한 문자 내용들. 그래서 일단 궁철은 제일 궁금했던 질문부터 정혜에게 던졌는데 당신 연락 안 되는 동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동기랑 밥 먹고 간단히 술 한잔 했는데 대리 기다리다 차 안에서 그냥 잠들었나 봐. 정혜는 지금 궁철의 질문에 대답할 여력이 아니었죠. 난 이렇게 많다고 해서 어설픈 협박에 겁먹는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놈이라 어설픈 협박은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아이고야, 이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싶은데 오늘 저녁에 보죠. 중요하게 할 얘기도 있으니.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지? 약속 있어. 정희 뭐 혹시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렇게 이어지는 숨막히는 눈치 게임의 시작.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할 말? 내가? 당신은 어제 누구 만났어? 당신이 솔직하지 않으면 나도 솔직할 수 없어.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전환하듯 갑자기 정립비뇨기과에 들어오세요. 놀랬지? 항상 서지 않고 앉아있는 춘복이 형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약을 먹어도 안 쓴다. 아니 안 좋아? 지금이라도 온 게 어디야? 난 내년에나 올 줄 알았는데. 야 만식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정말 남일 같지가 않더라. 만식이의 사건은 정말 여러 사람에게 많은 생각을 줬었나 본데요. 나 오래 살아야 돼. 걱정 마요. 죽을 정도 아니니까. 그래도 창피한 건 창피한 거였기에 재훈에게 단단히 일러두는 춘복이 형. 여기 온 거 애들한테 절대 비밀이다. 아 당연하지. 그걸 뭐하러 말해. 이지만 준복 형이 전립선 검사를 받았다고? 세상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준복 형이 왔다고? 야, 그 상태로 그 아픔은 나눌수록 줄어든다는 말이 있죠. 그래도 치료하면 괜찮은 거지. 최악의 경우에는 그거 다 구라인데. 남자 없이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친구의 아픔을 조리돌림하듯 보듬어주는 착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언제 너도 날 한번 잡고 오렴? 내가 왜? 왜라니? 내 두 눈으로 본 게 있는데. 어쨌든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친놈의 저녁 약속 통보로 점점 초조해져가는 정혜는 갑작스럽게 궁철의 방문을 받았는데요. 뭐 하는 거야? 상담 받고 싶으면 정식으로 진료 신청하고 오라며. 궁철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듯 말했습니다. 말씀하시죠. 아내가 제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몰래 만났습니다. 믿으세요. 진짜 빠꾸 없이 자신의 의심스러운 마음을 털어놓는 궁철.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난 걸 거예요. 하지만 정혜가 대답이 없자 결국 내가 솔직하지 않으면 너도 솔직할 수 없다고 했지. 그럼 내가 솔직해지면 너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니? 만식이 아내와 만난 걸 얘기하는 궁철이었죠. 나 어제
동창 만난 거 아니야. 명숙 씨 만났어. 너랑 만식이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목록이야. 그리하여 정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감춰둔 비밀 한 가지를 2년 전쯤 궁철에게 말해주는데 힘들다면 날 찾아왔어. 진단 결과 우울증이었고 약물과 상담 치료도 소용없을 만큼 증세가 심했어. 당시 명숙 씨한테는 비밀로 해달라 그러더라. 명숙 씨도 갱년기라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만식이도 정혜도 내가 가는 요양원에 같이 봉사하러 다닌 거고. 둘 다 주위 사람들을 위해 비밀 하나를 만들었던 거였네요. 스스로 어쨌든 만식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었고 조금씩 나아져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신한텐 진즉에 얘기할 걸 그랬네. 오해하기 싫어서 이렇게 온 건데. 명숙 씨 다음 주에 한국 떠난대. 떠나기 전에 너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듣자 홀가분해지는 궁철이와 그런 궁철을 바라보며 나 진짜 오해한 적 없어. 나 너도 만식이도 믿어. 더욱 마음이 무거워지는 정혜였죠. 그런데 마음이 가벼워진 궁철이에게 갑자기 어깨빵을 날리며 지나가는 어떤 쿨한 놈. 아저씨! 그리고 그와 동시에 궁철아. 해숙이 궁철을 찾는데요. 왔어? 근데 무슨 일 있어? 그렇게 이 부부는 더욱더 수렁에 빠져만 갔습니다. 받아. 야,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네 머릿속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기해. 그런데 이 진짜 광기는 나랑 사귀어요. 당신 사랑해요. 진짜 미친놈이었습니다. 너 내 말 못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나랑 사귀자고요. 너 같은 양아치한테 휘둘릴 일은 절대 없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돈 많은 아줌마들이 왜 양아치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양아치들이 남편보다 훨씬 더 잘해주니까. 같은 시각 정혜의 남편 궁철 또한 시익의 내정제가 올 만한 말을 해숙에게 들었죠. 애인은 없어? 야 큰일 날 소리 안 해. 야, 안 되지 그럼. 야. 진짜 하나도 안 변했구나 안궁철. 20년 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돈 좀 빌려줘. 아니 전개가 예상이 안 가네. 그리하여 궁철은 자신의 현금 창고로 갑니다. 인스턴트 좀 그만 먹고. 바로 재훈의 집이었죠. 살다 보면 살도 좀 찔 수 있는 거지. 와이프 살쪄서 이혼한 놈은 너밖에 없을 거야. 너 무슨 일 있냐? 그렇지만 궁철의 일수꾼은 단박에 궁철의 시커먼 속내를 꿰뚫어 버렸는데 내가 지금까지 널 지켜본 결과 너 꼭 무슨 일 있을 때 이렇게 말이 많아지던데. 재훈아, 나 돈 좀 빌려주라. 나 그럴 줄 알았다. 꿰뚫은 것뿐만 아니라 헤집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뻔한 스토리네. 그래 해숙이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러 갔을 테고 뭐 이런저런 쓰잘머리 없는 농담 주고받다가 갑자기 해숙이 표정이 진지해지면서 20년 만에 만나서 미안한데 궁철아 나 돈 좀 빌려줄래? 뭐 이런 스토리. 아니 뭔 프로파일러야? 소름. 어쨌든 재훈은 이런지야 거절했지만 궁철은 떼쓰기 바빴죠. 네 첫사랑이었지 아마? 정의가 알면 어쩔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난 이 상황에서 외면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근데 궁철아 지금 너가 딴 여자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너 아내를 좀 돌봐야 하지 않겠니? 잘 들어갔어요? 내 생각하면서 잘 자요. 한 번만 더 이런 문자 보내면 그땐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결국 정신 나간 궁철이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문자 한 통이 옵니다. 야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리고 이 문자는 아까 전과 달리 궁철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정혜야, 오늘도 늦어? 별일 없어. 왜? 아 그럼 저녁 식사 같이 할까? 6시쯤 괜찮아? 하지만 여자의 육감으로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걸 느끼는 정혜와 그런 정혜를 쿨하지 않게 따라다니는 진짜 광기.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강하게 마음먹고 저 미친놈의 연락처부터 삭제하려는 정혜인데 이 광기는 다른 사람들도 미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죠. 내가 어제 이 사진 남편분한테 보냈는데. 전화할 줄 알았어요. 진짜 보냈어? 퇴근하고 만나요. 안 오면 이번엔 병원에 부릅니다. 결국 벗어날 수 없는 거미줄에 걸린 정혜였고 솔직하게 물어보자. 할 수밖에 없겠다. 저녁
못 먹을 것 같아. 여보세요? 정혜야? 그 거미줄을 우연히 발견하는 남자가 있었으니 그나저나 너는 요즘 잘 나간다며? 그냥 강남에 작은 건물 하나 알아보고 있어. 강남? 나 화장실 다녀. 바로 또 다른 이상한 놈 재훈이었죠. 그런데 얘가 뭐 잘못 먹었나 내가 여기 지금 스카이 호텔인데 스카이 호텔? 지금 공철아. 근데 있잖니 뭔데 임마? 갑자기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재훈이. 내가 여기서 정의를 받거든. 급한 약속이 생겨서 집에 가서 다 얘기할게. 당장 갈 테니까 우리 정혜 좀 지켜봐줘. 그렇게 궁철이 정혜의 흔적을 뒤쫓는 사이 정혜는 광기를 대면해서 왔어요? 그의 진짜 의도를 물었죠. 재밌니? 아줌마, 또 안 와도 돼요? 다 벗겨놓고 아무 짓도 안 하고 누가 모를 줄 알아?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아유 그런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궁철이가 점점 궁예가 되어가고 있어. 그러나 주문하신 와인 가져왔습니다. 결국 정혜를 찾지 못한 궁예 궁철. 그리고 이때 정혜는 미친놈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는데 여기서 더 까불면 그땐 와인이 아니라 핏빛으로 물들게 해줄게. 하지만 이 광기는 자신을 건드리면 더 흥분하는 미친놈이었죠. 만 만만치 않게 미친 개처럼 물어뜯어버리는 정혜였죠. 그렇게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진짜 죽여버릴 거야 너. 진짜 광기 어린 표정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미친놈. 나랑 사귀기 싫으면 5억만 주세요. 그렇지만 5억이 어디 남의 집 개 해피도 아니고 무슨 내가 겨우 그깟 사진 한 장에 일하지만 얘도 믿는 구석이 있어 보였습니다. 당신은 안 줘도 당신 아버지는 주겠죠?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하세요. 당신 병원에 남편 회사에 차례대로 뿌렸을 테니까. 그리하여 정혜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어서 아들 학교도 있었지. 그 인생도 나처럼 망가지겠네. 하나뿐인 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때 만식과 함께 봉사했던 간병인이 정혜에게 연락을 합니다. 네, 이 시간 어떠세요? 얘는 또 왜 의미심장한 건데. 어휴. 한편 그 시각 정혜 씨한테 무슨 일 있지? 떠오르는 프로파일러의 신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궁철이. 부부싸움이라도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임마. 혜숙이한테 돈 빌려준 거 들켰냐? 오늘은 그냥 술이나 마시자. 그렇게 궁철이는 차마 맨정신으로 물어보지 못한 질문을 안 잤어? 자야지.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술에 취한 채 물었죠. 사실 어떻게 된 거야?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걱정돼서 묻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얘기해줘. 그리고 궁철의 물음에 용기 있게 대답하는 정혜. 며칠 전 연락 안 된 날. 그날 찍힌 거야. 자주 가던 바에서 혼자 술 한잔 했어.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내 옆자리에 있던 남자가 내 술에 약을 탔나 봐. 눈 뜨니까 그 남자 집이었고. 이에 당연히 분노하는 궁철이었고 당장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그 자식 잡아쳐 넣어야지. 진정해. 경찰에 신고해서 뭘 어쩌게? 신청할 테니까 경찰서 가면서 얘기하지. 정혜는 그런 그를 진정시키며 내가 해결하게 해줘. 내가 너 남편이야. 내가 더욱더 당차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날 위한다면 제발 내가 해결하게 해줘. 부탁할게. 그렇게 그런 용기 있는 정혜를 아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디 가? 골프 약속 있는 걸 깜빡했어. 아 골프 약속? 일찍 올게. 갑자기 미행하기 시작하는 궁철이. 여기 아빠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거든. 정희야, 너 뒤엔 내가 있다. 이렇게 남편이 내 편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무서워할 거 없어. 걸리기만 해봐라. 넌 내 손에 죽었어. 그렇지만 갑자기 눈치 더럽게 없는 화물 트럭이 그의 미행을 중단시켜버렸는데요. 아유 헛걸음했네 라고 안 해도 되는 게 사실 정혜가 만난 건 그 미친놈이 아닌 오셨어요? 저한테 할 얘기가 뭐죠? 간병인이었기 때문이죠.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녀가 정혜를 부른 진짜 이유는 바로 아무래도
만식실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미 죽은 만식을 기다리는 한 환자 때문이었는데요. 저러고 계세요. 아무튼 시간은 흘러 저녁이 되고 집에 거의 다 왔어. 혹시 나 기다린 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래, 금방 갈게. 정혜와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려는 궁철인데 이 도라이는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확실했습니다. 결국 불타는 분노를 주체 못한 궁철은 저 광기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를 마주하는데 성공했죠. 사진은 잘 받아보셨어요? 아주 잘 받아봤다. 그렇게 어그로 오지는 얌생이 미소를 보며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이 새끼야. 누구 마음대로 사진을 찍어. 감정을 주체 못하는 궁철이었는데 때마침 도착한 정혜가 그를 뜯어말렸습니다. 내가 해결하게 해줘. 비켜. 내가 해결하게 해줘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야 근데 진짜 얘 어그로 하나는 레전드다. 어쨌든 저 어그로의 머리 꼭지까지 돌아버릴 듯한 궁철이 그러지 말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 저 자식 미쳐도 보통 미친놈이 아니야. 돈이 목적이야. 당연히 그렇겠지. 우와. 개자식. 결국 계속 혼자서 해결하겠다는 정혜 때문에 더욱 불안해지는 궁철. 그러다 그 돈 받고도 이상한 짓 하면 어쩔 건데. 이상한 짓 뭐? 술에 약 탔다며. 이었지만 경찰에 신고하자. 안 그러면 나 진짜 눈 돌아서 그 자식 죽일 수도 있어. 경찰에 신고하면 유빈이 학교에 뿌리겠대. 내가 조용히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제발 맞아줘. 끝내 정혜를 말리지 못하는 궁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친구들과 술 한잔 좀 하려는데 뭐야 오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그래서 갈 곳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 황무 형이 무슨 일 있나? 그렇게 갑자기 문 닫은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일 생겼으니까 닫았겠지. 넌 죽으라고 일만 하냐? 아유 냉정한 놈. 씨. 그렇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간이라면 걱정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도리지. 난 오징어 손도 안 댔거든. 마음을 다 잡아보려는 궁철에게 갑자기 이 미친놈이 일을 내고 맙니다. 당신 와이프 지금 나한테 다시 오고 있어요. 오지 말래도 막무가내네. 결국 눈이 횟가닥 돌아버린 궁철은 야 공철이 쟤 오늘 왜 저러냐? 어딘가로 달려갔고 그런 친구의 모습에 야, 안 되겠다. 가보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든 궁철의 친구들 또한 그를 뒤따라갔죠. 그리고 궁철이 도착한 곳 다름 아닌 그 광기의 집이었죠. 하지만 그 광기에 전염이 되어서 그럴까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궁철. 그랬는데 그리고 이어서 궁철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앞에 사람이 죽어 있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마치 20년 전 그때처럼. 오? 그러니까 20년 전 해수기의 상처를 보고 어딘가로 달려갔던 젊은 날의 궁철이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처음 겪었던 게 아니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만식아. 이 사건에도 젊은 날의 만식이는 나 네 거 볼펜 좀 빌리자. 중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뭐야 이거? 갑자기 드라마 소름이네.